사랑, 배신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 오후였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수민의 마음에도 묘한 설렘이 스며들고 있었다.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수민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준호의 눈동자에는 수민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심이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수민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은 확실했다. 자신의 가슴이 이토록 빠르게 뛸 수 있다는 것을. 수민아, 나랑 같이 영화 볼래? 준호의 첫 번째 데이트 신청이었다. 수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졸업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대학교도 군대도 취업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우리 정말 신기하지 않아? 15년이나 함께한 거야. 준호는 프로포즈 전날 밤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니까. 수민의 답변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결혼식 날 수민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왜일까? 마음 한켠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여보, 아이가 안 생기네. 결혼 2년째 수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수민이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날들이 시작됐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말에 수민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수민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준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시술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주사, 검사, 대기 또 대기. 수민은 매번 희망과 절망을 오갔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에겐 분명 기적이 올 거야. 수민은 자신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계속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준호 씨, 요즘 많이 바쁘시나 봐요? 회사 후배 여직원 지은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지은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시험관 시술의 압박이, 시어머니의 눈치가, 그리고 수민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 그리고 6개월 후 회사 회식이 끝난 늦은 밤이었다. 준호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준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 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지은은 깊은 숨을 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임신한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민의 얼굴이 시험관 시술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수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준호 씨, 말 좀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요. 지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다. 준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수민은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았다. 여보, 우리 아이 어떻게 하죠?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처럼 수민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년이야. 15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을 때 당신은 수민의 절규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수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사과는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수민은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다른 여자의 뱃속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은 사랑의 배신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다. 3일 동안 수민은 집을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셋째 날 아침 수민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아니야. 내 인생은 배신당한 아내로 끝나지 않아. 수민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상간녀도 함께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수민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수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6개월 후 수민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준호 씨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준호는 회사 내 불륜 사건으로 해고당했다. 15년간 쌓아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은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앓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성 임신 중독증이었다. 의사 선생님, 아이는 괜찮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준호는 병원비와 수민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새 직장을 구하려 해도 불륜으로 해고된 이력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지은도 더 이상 준호를 바라보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자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은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입니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3일 후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다. 하지만 지은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이를 보는 것조차 괴로워했고 준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지은은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준호는 신생아를 혼자 돌보며 밤낮 없는 육아에 지쳐갔다. 그 같은 시기 수민은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피닉스라는 이름이었다. 재에서 다시 일어나는 불사조처럼.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성공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사장님, 이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주인분의 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민준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수민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것 같은데 어떤 힘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제가 당한 배신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수민은 민준에게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1년 후. 수민 씨, 축하드려요. 임신이세요.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다. 수민은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이제서야 찾아왔다. 민주는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3년 후 수민은 귀여운 딸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친숙한 모습이 보였다. 준호였다. 유모차를 밀며 지친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옆에는 냉담한 표정의 지은이 있었다. 준호는 수민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수민의 품에 안긴 건강한 아이를 보았다. 준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지은은 수민을 보더니 얼굴을 돌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수민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딸의 손을 잡고 다른 길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수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다.